어느 봄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은행 로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장바구니가 뒹굴고 빗물에 젖은 과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바로 그 순간 한 여직원이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점장이 다가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점장님. 로비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리고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평범해 보이는 이 순간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심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반전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흘 전, 서울 한복판 57층 빌딩 최상층, 윤용만 회장 67세,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 저녁 8시, 거대한 식탁에 그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 몇 개만 놓인 채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죠. 가진 것은 많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지성이 서 있었어요. 34살, 오늘따라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유나, 대한은행 대리입니다. 보육원 출신이고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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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용만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용만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지성은 사진을 책상에 놓았어요. 유나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시면 전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거대한 저택, 불이 켜진 방은 단 하나뿐. 아들 방은 텅 비어 있었죠. 용만은 서재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날의 자신과 한 여자. 정아. 그의 첫사랑. 45년 전. 22살의 여름. 용만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하지만 아버지의 말.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용만은 정아를 떠나보냈습니다.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5년 만에 이혼. 그 후로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도련님께서 회사 주식 일부를 처분하시려는. 용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다음 날 아침, 대한은행 강남지점, 창구 2번, 32살 이윤아 대리가 자리에 앉았어요. 347번 손님, 2번 창구로 오세요. 이른데 할머니가 걸어오셨어요. 송금을 하고 싶은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큰 글씨로 다시 출력해 드릴게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보이네. 옆 창구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 대리,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점장실. 오늘 처리 건수 다른 직원들 절반밖에 안 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점심시간. 유나는 로비에서 큰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어요. 1번 번호표 뽑기, 2번 창구 번호 확인하기. 안심 카드 어르신들을 위한 거였죠. 후배가 다가왔어요. 선배, 왜 그렇게까지 해요? 나도 혼자 컸거든. 보육원에서 은행 처음 갔을 때 정말 무서웠어. 그때 한 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어. 오후 3시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낡은 파카에 해진 청바지, 검은 모자,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유나가 일어났어요.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송금을 하고 싶은데. 유나는 안심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노인은 여러 번 실수했지만 유나는 짜증 하나 없이 도왔어요. 송금 완료. 유나는 휴대폰 설정을 바꿔드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유나, 다음에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건물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본 초라한 노인. 바로 윤용만이었습니다. 손에 명함을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한파주의보가 내린 추운 아침. 직원회의. 오늘 10시에 박 회장님 오신다. 300억 예치 고객. 이유나 대리, 내가 응대해. 지점장님, 제가 10시에는 예약 상담이. 취소해. 특별 고객이 더 중요하잖아. 10시. 욕 많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낡은 파카. 347번 손님, 2번 창구로 오세요. 바로 그때 고급 정장을 입은 박 회장이 들어왔어요. 이유나 대리, 지금 당장 특별 고객실로. 손님 상담 중입니다. 상담은 나중에.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유나는 일어나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300억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욕 많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점장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각오해. 유나의 어깨가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나는 박 회장에게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용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 박수가 터졌어요.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칙이 중요하죠. 오후 지점장실. 이번 달 실적 최하위야. 다음 달까지 실적 안 올리면 인사조치 들어간다. 화장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 욕 많은 모든 걸 지켜봤어요. 45년 전 아버지의 말. 가문의 명예, 체면, 격. 지금 지점장과 똑같았죠. 실적, 효율, 숫자. 욕 많은 정화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말들 때문에 내가 저 지점장이었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일 아침 10시 대한은행 강남지점에
윤용만 회장으로 간다. 그날 오후 지점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박 회장님 계좌 처리, 수수료 누락 3천만 원. 지점장님, 저는 박 회장님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윤아가 서류를 봤어요. 서명이 없었습니다. 제 서명이 없어요.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입니다. 내가 아침에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급하게 처리하다 실수한 거야. 선택해. 박 회장님께 전화해서 사과해. 내 실수라고. 아니면 해고야. 윤아의 손이 떨렸어요. 보육원에서 나와 혼자 공부했습니다. 10년이 걸렸죠. 그럼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님, 이윤아 대리입니다.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은행 이름으로 사과드립니다. 은행 이름으로 끝까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았죠. 윤아는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 용만의 뺨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윤아야. 45년 전 정화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만은 돌아섰었죠. 그리고 정화는 혼자 떠났지. 휴대폰을 꺼냈어요. 대한은행 본점 김 부행장한테 연락. 강남지점 지점장 강민수. 모든 거래 내역, 컴퓨터 로그 전부 확인하라고. 조금만 참아라. 내일이면 모든 걸 바로잡을게. 다음 날 오전 검은색 벤츠가 은행 앞에 멈췄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후반, 은색 머리, 5천만 원짜리 시계. 윤용만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윤용만 회장. 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저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그 할아버지. 지점장실로 가겠습니다. 지점장실. 어제 박 회장 계좌 건.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컴퓨터 로그를 보면 나오죠. 당신이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윤아 대리에게 떠넘겼죠. 용만이 명함을 꺼냈어요. 이 지점에 제 예금이 7,500억 원입니다.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에는 이윤아 대리 같은 좋은 직원이 있으니까요. 이윤아 대리에게 모든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세요. 그게 사람이 할 도리입니다. 로비. 지점장이 윤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윤아 대리, 죄송합니다. 어제 수수료 누락은 제 실수였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윤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습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로비에 박수가 터졌어요. 건물 밖. 저기, 회장님. 윤아가 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먼저 저를 도와줬잖습니까? 키오스크 앞에서. 정말 그 어르신이셨어요? 네. 고맙긴요. 제가 더 배웠습니다. 용만이 차에 올랐어요. 이윤아 대리,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에서요.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윤아는 긴장한 채 지성의 차를 탔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한남동 고급 레스토랑, 특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돌아섰습니다. 윤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윤용만.
처음 뵙겠습니다. 윤용만입니다. 네, 이윤아입니다. 용만이 안심카드를 꺼냈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 배경, 가문.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용만이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정아,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나는 정아를 버렸습니다. 가문의 압력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직접 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3번을 봤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용만이 일어나 유나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지성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하지만 당신이 나를 가르쳐 줬어요. 사람으로. 제발, 우리 지성이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유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용만은 유나를 꽉 안았어요. 아버지의 온기.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유나에게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3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용만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대한은행 강남지점. 로비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어르신 도움 데스크. 유나의 제안이었죠. 오후 3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용만이 편안한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 바쁜가?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용만은 다른 손님들처럼 옆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번호표도 없이, 특별 대우도 없이, 근처 카페, 지켜보면서 내가 더 배웠어.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나는 평생 돈을, 권력을, 명예를 쌓았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었지. 사람을. 그런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용만이 봉투를 꺼냈어요. 열어봐. 서류. 장학재단 설립 서류야.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유나 장학재단. 너처럼 혼자 공부한 아이들. 꿈이 있는데 도움이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유나는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야. 저녁. 용만의 서재. 정화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화야. 나 이제 괜찮아. 아들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났어. 이번엔 지키게 해줄게. 새로운 가족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지성과 유나, 그리고 자신. 이제 우리 가족이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용만의 마음에도 오랜 겨울이 끝났어요. 그 봄은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노인에게 건넨 작은 친절. 안심 카드 1장.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한 가족을 만들었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때로는 느리지만 반드시 닿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돈이 아니라 사람을,
권력이 아니라 원칙을 보는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봄을 피워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출근길에 보육원 앞에서 멈춰 섰어요. 어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너희들도 곧 알게 될 거야. 혼자라고 생각했던 길에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유나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창구에 앉을 겁니다. 오늘도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천천히, 친절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그 진심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겁니다. 봄은 그렇게 계속됩니다.